자, 여러분, 을지로 사가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짧게 제가 내는 그 과제에 대해서, 잘 따라와줘. 좋아서 고맙고, 그리고, 늦더라도, 짧게라도 글을 써주면, 부담 없이 계속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그 주제는 금속에 있어서 좀 스페셜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그런 열과 전기라는 주제에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결정 구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원체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챕터거든요. 챕터고, 규칙적인 결정 구조는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것을 이제 오늘 조금 할 겁니다. 오늘 좀 이제 맛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과 결정학 수업이라든지 좀 다른 거를 이제 더 깊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열과 전기라는 주제로 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재배 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재배 효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펠티어 효과하고 열전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크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열전도도. 그래서 재배 효과를 먼저 말을 하면, 재배 효과는 온도 차를 줬을 때 그 전기가 기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전선을 딱 연하면 뜨겁고 차가운 것에 따라서 전압이 발생하면, 그걸 여러분 처음에 어디에 쓰려고 생각했습니까? 온도차가 이래 있을 때 전기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막 떠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온도계.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온도계. 온도차 생기면 온도계 쓸 수 있는데, 실제 온도계를 씁니다.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뜨거운 오븐 같은 거 있죠. 피자를 굽는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려서 가루를 일단 돌로 만드는 그런 도자기 정도의 온도에서는 이제 이 재배 효과라는 온도차를 줬을 때 전기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를 잽니다. 되는데 그거를 잘 모으면 에너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에너지 만들 수 있어서 여름에 냉방이 되고 있는 실내는 차갑고 바깥은 덥다. 그 온도차가 한 대략 20도씩 나죠, 그죠? 20도씩까지 20도까지 안 되겠다. 10도씩 나면 그 10도씩 정도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제가 뒤에 보여줄 건데, 최근에는 이제 몸에 체온이 있잖아요, 그죠? 체온이 37.5도다. 37.5도다. 그러면 그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 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 가지고 또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걸어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휴대폰, 스마트폰 여기에 전기를 주겠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함수라는 거를 제가 보여주었었죠, 그죠? 이함수라는 게 규칙적인 결정 구조 속에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 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게 이함수라고 했었죠, 그죠? 빼내는 에너지, 이함수라고 했었는데, 이 이함수가 다른 금속을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 접합을 시키는데, 이 이함수라는 거는 제가 크로니 페니 모델 할 때 여기에 에너지 배리어가 있고 규칙적 배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에너지는 에너지 배리어 상태에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였죠, 그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2분의 mv 제곱, 그죠? 2분의 mv 제곱 되고, 근데 이제 이 금속 1과 금속 2가 있으면, 이 금속 1과 2가 이함수가 틀려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줄 때, 지난 시간에 보면 표로 보였었죠, 그죠? 표를 보면 지금
이함수에서 철과 이게 이함수 아닌데 이 차는 근데 여기 철과 니켈과 플래티늄, 탄탈륨, 텅스텐, 세슘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이함수가 4.5 일렉트론 볼트, 4.8 일렉트론 볼트, 5, 5.65, 4.2 다 이함수 틀리죠, 그죠? 이 얘기 뭐냐면 철에서 전자를 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니켈에서 전자를 하나 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플래티늄 하나에서 전자를 빼내는 에너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는 그 속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속도가 다 다른 거죠. 운동 에너지 다 다른 겁니다. 자, 다 다른데 얘를 이제 얘를 딱 붙여놨어요. 두 개를 딱 붙이면 이 둘 딱 붙여놨을 때 보면 여기가 여기 다르면 소위 말해서 여기는 가난한 사람, 여기는 부자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얘를 딱 붙여놓으면 여기 경계면에서 아주 먼 쪽은 평온하게 살겠죠, 그죠? 그래서 살겠죠, 그죠? 여기도 평온하게 살겠죠, 그죠? 요 경계에 있는 사람, 경계에 있는 접합을 하게 되면 after 컨택이 되면 이 차이가 에너지 차이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 더 크잖아요, 그죠? 네, 더 크고 여기 에너지 더 여기 보면 요 페르미 레벨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왜 맞춰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운동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맞춰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관으로 이 물통이죠, 물통 두 개를 이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물 양쪽에 채워놓으면 한쪽 올리면 같이 내려가고 하는 그런 거 알죠? 그죠? 이제 그 선에 보면 두 개가 다른 거를 붙여놓은 얘가 표면에서 같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같아진다는 얘기, 같아지면 요 진공 레벨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이렇게 진공 레벨 요 차이는 똑같고, 요 차이 각각 재료는 똑같고, 요 접촉점만큼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요 표면에 서로 전자를 교환을 해서 한쪽에 전자가 이동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여기서 한쪽이 온도가 한쪽이 운동에서 다르다는 얘기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 필요한 더 빨리 와버리니까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면에 한쪽으로 차징이 일어나는 그런,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한쪽으로 전자가 오히려 뺏기고 이런 컨택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전자가 이동해서 그 사이에 전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 함수가 다른 금속을 쌍으로 접합했을 때 한쪽으로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텐셜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텐셜이 생기는 만큼 이제 우리가 기존의 생산을 제외 효과를 그러고, 이거를 이제 이 제백 코이피션트라고 우리가 S라는 값을 표현합니다. 온도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온도 차가 있을 때 그 온도 차에 대해서 열 전기력이 제백 효과에 대해서 생기는 기전력이 온도 차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제백 코이피션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백 코이피션트는 1도 차이 날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가 하나 있는데, 이 교재 표는 100K 차이 날 때 미리볼트 단위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도 차이, 100K 차이 날 때, 지금 보면 니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미리볼트가 생깁니다. 100도 차이가. 그러면 이게 1도 차이는 뭘 봐야 되죠? 100도 차이 날 때, 마이너스 1.5 미리볼트 나오는 거니까, 1도 차이 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나눠주면, 10 마이크로볼트. 그죠? 10 마이크로볼트 정도 생기고, 1도 차이 날 때, 0.7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따뜻하다, 춥다 느끼는 그 온도가 한 10도 되나요? 10도 된다 그러면 10도 정도 한다 그러면 한 15 마이크로볼트, 150 마이크로볼트, 그 다음에 70 마이크로볼트, 12 마이크로볼트, 26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마이크로볼트 단위 생기는 게 굉장히 작죠, 그죠? 되게 작은데 그래서 저런 재배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에너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또 뒤에 있는 거 먼저 살짝 보면요. 여기 이제 이 카이스트의 우리 조병재 교수님이라고 이거 읽어보려면 소리 내서 읽어보려고 한번. 네. 이처럼 대외 효과나 아니면 효과를 이용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보면 지금 손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해놨죠. 유리로 이렇게 휘어지는 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차고 표면에 이런 재료를 만들어놔서 붙여놨어요. 재료를 이제 증착하고 이렇게 방망 형태로 여러분 방망 피막 여러분 저항 깨보니까 속에 막이 저항 피막이 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300효과 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필름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덧붙였거든요. 왜냐면 아까 400 볼티지가 되게 낮잖아요, 그죠? 여러 개 직렬 연결해서 그나마 이 값이 몇 볼트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84, 2.94 미리볼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온도 체온을 가지고 마이너스 2.094 미리볼트인데 얘는 계측기로 측정할 정도죠, 그죠? 네, 측정할 정도인데 얘를 에너지로 쓰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전자전압에 쓰는 전압이 뭐 1.1V 때는 해야 되거든요. 1.5V, 뭐 3V 건전지 생각해보면 그럼 이런 거를 한 1000배를 해야지 얘가 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일산성을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조병재 교수님이 이거는 2014년, 2015년 그때 옷처럼 입으면 체온으로 전기 만든다라고 해서 발표하셨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거죠, 그죠? 단지 저 재료가 어떤 거냐 그랬을 때 저기에서 이제 아까 금속인 경우는 봤던 것처럼 수십 마이크로볼트 정도의 그런 작은 전압이기 때문에 재배효과, 금속을 이용한 재배효과는 효율적이겠습니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금속으로 에너지 수확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 못할 것 같습니까? 생각을 가능 못할 것 같죠, 그죠? 네, 이게 생각보다는 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반도체 재료는 재배 효과가 1000배 됩니다, 1000배. 1000배 돼서 반도체는 온도 차를 이렇게 해줄 때 한 미리볼트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병재 교수님 만드신 볼 보면 수 미리볼트가 나오는 게 이제 반도체 재료를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재료를 합금도 있는데 합금은 비스무스 테루라이드라는 그런 합금은 기본적으로 합성 금속은 그걸 1000배 더 큽니다. 더 커서 그런 재료들은 이런 원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야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식을 제가 설명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자, J는 시그마의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 플러스 E EMF로 되어 있는데, EMF는 EMF 기전력, 일렉트론 모티브 포스, 이런 전자기를 배웠죠, 그죠? 근데 앞에 요 그레이디언트 V에 대해서 시그마 J 얘는 뭡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는 뭡니까, 여러분? 요거는 시그마는 뭐였죠?
시그마는 우리 시간에 배웠었죠. 전기 전도도. 예, 전기 전도도고, 그 다음에 전류밀도가 전기 전도도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뭐 있어요? 비례 변수가 뭐 있습니까? 전기장이죠. 맞죠. 자, 전기장인데, 그 전기장은 전압의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전기장이기 때문에, 요게 표현할 게 다 포텐셜이거든요. 포텐셜인데, 얘를 딱 붙여주면,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요거는 전기장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포텐셜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크로니 테니 모델 할 때도, 요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다 에너지라 생각하는데, 포텐셜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인데, 전자 입장에서는 이 포텐셜 에너지를 E로 나눠주면, 그게 포텐셜이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가 결국 우리가 1V, 2V, 3V 하는 것과 바로 직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런, 이제 포텐셜 배리어 문제를 딱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전자가 여기서, 이 에너지가 더 큰 셈이죠, 그죠? 에너지가 큰 셈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약간 이 접점면에서 한쪽으로 전자가 좀 더 가고, 이쪽에 전자가 일로 갔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면 금속 자체가 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옮겨간다고 해서 얘가 전체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경우는 접합을 해도 이 접합 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전체 전기 저항에 약간 요 좀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백그라운드가 크기 때문에 얘가 큰 저항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접합 면에서는 항상 전하의 이동이 있어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전자가 뺏기고 해서 한쪽은 약간의 플러스로 차지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차지되어서 얘가 보면 하나의 작은 다이폴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과 금속에 있어서 이 접합점에 얇은 다이폴 레이어가 형성되는 것처럼 반도체에서도 접합점에서는 이 레이어에서 얇은 다이폴 레이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하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중간에 다이폴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단지 금속에서는 큰 영향이 없고, 이게 다이폴 레이어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래요. 여기서 보면 여기 전자 이동했잖아요, 그죠? 여기 약간 전자가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전자가 조금 더 이동하고 싶으면 얘가 요게 조그만 필드를 만들잖아요, 그죠? 좀 필드 만들어. 그 다음 올라가는 전자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때문에 필드가 거꾸로 가려는 힘이 되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 작은 다이폴 레이어는 그 다음 전하가 이동하는데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배리어를 작용해서 평형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접합점에서는 항상 전하가 있고 그 전하의 이동에 따라서 그 다음 전하가 못 오도록 필을 딱 만들어주고 얘가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금속에서는 우리가 드바이 랭스라 그래서 그 드바이 그 다이폴 레이어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거든요. 디플리션 레이어라 그러는데 금속에서는 저 다이폴 레이어가 굉장히 얇아서 금속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반도체하고 금속에서는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차지양이 금속보다 한 100만 배, 10만 배 작기 때문에 이게 조금 뺏긴 것도 조금 없어지는 많은 것도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과 금속 접합은 보통 사람들이 거의 뭐 생각하지 않지만 이 저항이 크지 않다. 구리로 가다가 니켈로 도구만 우리 여러분들이 조사한 을지로 사가에 가서 쓴 글을 하나 보니까 연동인가요? 연동에 있어서 니켈을 도금한 구리선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조사한 그 사람이 있던데, 학생이 있던데, 니켈을 이 바깥에 전자회로에서 하얗게 빛나는 거가 니켈 도금되어 있는 거거든요. 니켈 도금되어 있는 게, 크게 접촉저항을 주지는 않아요.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온도차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안에 전압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는 접합점이, 터모일렉트릭
파워의 하나인 요 재백 효과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금속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 이걸 이제 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커런트는 전압에 대해서 비례한다. 이거는 우리가 옴의 법칙이죠. 그죠? 전류는 우리가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한다. 거기다가 이 기전력이 생기는데 온도차를 딱 주면 거기에 전압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실제 흐르는 전류가 온도차에 의해 생기는 전류하고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가 총 전류다. 라는 게 이 식의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고 그래서 아까 전차가 이동하는 요 정도가 뭐에 생기냐면 오리진은 이 금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라는 가고 왼쪽으로 갈라는 가고 서로 불균일해서 한쪽으로 갈라는 성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운동 에너지 차이에서 온도가 다르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보면 이 재배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요거를 이제 응용하는 예를 이제 살짝 보면 이게 서머커플이라고 있거든요. 서머커플이라고 있는데 이게 서머커플이란 게 이제 열전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볼 때 다시 한번 찾아봐요. 한번 보면 한쪽에 이 정션을 만들어놨는데 정션을 만들어 디시밀러 메탈 2돼 있었죠. 디시밀러 메탈 1인데 금속 1과 금속 2를 이렇게 꼬아놓고 여기에다가 가열을 시키면 여기 밀리볼트 단위의 전압이 생긴다. 라는 거 보고 거꾸로 온도에 따라서 이걸 한번 캘리브레이션 해놓으면 이 전압으로 거꾸로 이 온도가 얼마다 라는 거 알겠죠. 그죠? 이게 온도 열전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을지로 사가 종로 사가에 가다 보면 이 히터 물 끓이는 거 이렇게 타는 거 혹시 밖에서 본 적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형태가 막 나와 있는 거 혹시 본 사람 있지 않나 그런데 다니다가 열전대라고 해서 여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바깥으로 늘어놓고 목욕탕에 물 가열시키는 거, 뜨거운 물 가열시키는 거, 아니면 수족관의 온도 뭐 이런 거 될 때 요걸 이제 요런 게 끝에가 이런 식으로 메탈의 정션이 딱 들어가 있어서 요 단자 2개 딱 나와가지고 전압을 재는데 얘가 밀리볼트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밀리볼트 단위에 온도차가 생기는 거를 가지고 이제 온도를 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금속은 10마이크로볼트 정도 됐었죠, 그죠? 1K 차이 날 때. 그런데 이제 저거를 10마이크로K면 10마이크로볼트면 되게 작기 때문에 고온용으로 잰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금속이면. 한 1000도, 600도, 그러면 이제 밀리볼트 단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정 장치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무슨 효과를 냈던 한가? 재백 효과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죠? 이게 참 재밌어요.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한 거가 펠티 효과인데 이제 여러분 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서로가 반대되는 효과거든요. 온도차를 주면 전기가 생기는데 거꾸로 전기를 흘려주면 온도차 생기지 않을까. 각각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서로 이제 재배 효과는 독일 사람, 재백이라는 독일 사람이 찾았고 필테어는 프랑스 사람이 했는데 사실은 서로가 다른 사람이 발견한 거지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온도차 줄 전기니까 필테 효과는 전기를 흘려주니까 온도차가 생깁니다. 전압을 딱 떨어지면 온도차가 딱 생겨서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져요. 한쪽을 온도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이런 손에 들려볼래 한번 시작. 자, 보면 펠트 효과가 되어 있는데 얘는 전압을 전류를 흘려주면 그 전류에 비례해서 온도차가 생깁니다.
전류를 많이 흘려줄수록 이 전류 거꾸로 된 전류를 많이 흘릴수록 얘가 온도 쫙 생기거든요. 한쪽을 상온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전압을 플러스를 걸어주냐 마이너스 걸어주냐에 따라서 온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 많죠. 그냥 저항 감아놓고 걔를 가열만 해도 온도 올리죠. 근데 거꾸로 내리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난로를 쓰던 거를 에어컨으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오죠. 요즘은 하나의 에어컨이 겨울에는 열을 올리는 데 쓰고 여름에는 냉각시키는 데 쓰는 그런 양쪽 겸용 팔죠 요즘. 하는데 이 펠트 효과는 실제 한쪽을 온도를 낮추면 한쪽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펠트 효과는 찾아보면 여러분 소리 없이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 주위에서 혹시 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옛날 냉장고는 기계적으로 이제 단열 팽창에 의해서 여름에 물을 뿌렸을 때 머리 증발하면서 열을 뺏는 그 비슷한 효과로 냉각시키기 때문에 덜덜덜 소리가 났었는데 요즘은 되게 조용하게 냉각시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맥주집에 갔을 때 맥주를 차갑게 유지한다 그러면서 이걸 얹어 놓으면 계속 스위치 올리면 계속 차갑게 되는 거 있죠. 혹시 본 적 있어요? 저기 참사리길에 한 2층인가 어디 가보니까 맥주잔 안에 넣으면 이렇게 싹 끼워 놓으면 그냥 계속 차갑게 유지되는 게 있었는데 본 적 없어요? 있죠. 근데 차갑게 하는데 그게 이제 덜덜덜덜 모터 돌고 그러던가요 그런 게? 네. 술집에 안 가, 다 있는 건 아닌데, 그쪽에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펠트 효과를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건데, 전류를 흘려주니 걔가 차가워지는 거죠. 근데 전류 비례해서 온도 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대신에, 얘는 온도 올리는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이제 소형 냉장고, 그리고 요즘 화장품 냉장고라고 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는 얘기만 듣고 화장품 냉장고를 구경만 가져본 적도 없고 그냥 봤는데 조그맣게 화장품에 적절해 화장품 상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넣어놓고 냉각시킬 때 쓰고 여러분 또 냉정수기 있죠. 일단 눌렀을 때 근데 그게 덜덜덜 실제 냉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냉정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전기로 펠티어로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펠티어 재료를 쓰는 게 여기 보면 니켈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못 쓰면 또 중국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펠티어 효과를 쓰고 제가 이제 회로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데 전자부품 가보면 이거를 오늘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제 펠티어 이런 데 딱 쳐보면 없네. 자, 펠티어 소재 딱 나오죠. 영어로 하니까 안 나오네요. 네. 펠티어 소재다가 보면 이따 들어가보면 지금 인기 상품 딱 돼 있죠, 그죠? 인기 상품 되는데 냉각용 열전 소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2V 우리 차에도 12V 쓰죠, 그죠? 차에 꽂아서 냉장고 쓰는 거 이런 거 아세요, 그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거로 돼 있겠죠. 인기 상품 돼 있는데 여기에 24,000원 돼 있죠. 한 개 24,000원 돼 있는데 14,000원 돼 있죠. 이게 사이즈가 여기 몇 오hm 돼 있죠. 오hm 돼 있고 1.5A 15A인가요? 15A 이렇게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게 더 모양이 더 눈에 잘 띄네. 자, 여기 보면 지금 펠티어 모듈 되어 있고 8.5A 인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3cm x 3cm죠. 크게 3cm x 3cm 되고 대신에 떡 나와 있죠. 이렇게
그 위에 뭔가 컵 하나 냉각시킬 수 있겠죠. 컵 하나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게 여기다 전압을 8.5A를 흘려주면 이게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어느 정도 차가워지느냐라는 건 이런 테이블에 있죠. 테이블에 보면 여기서 최대 7.6V에 8.5V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최대 Qmax 온도차를 37.4도 아니 와트네 와트 최대 이만큼 와트를 소모한다는 얘기를 소모하고 이게 온도차를 보통 얼음이 오는 정도까지도 낮출 수 있거든요. 왜? 어디 있어? 온도차 어디 있어요? 아 있네. 아웃 있네. 역시 저 요즘 눈이 잘 안 보여서 갈수록 잘 안 보여요. 이게 8.5A 흘려줄 때 아까 12V 정도 걸어주고 8.5 흘릴 때 이제 온도차가 여기에 아웃풋 델타 T 돼 있는 68도 있잖아. 그럼 상온이다. 우리가 상온에 제거를 해주면 밑에 68도 되는데 낮추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30도 되죠. 그럼 요거를 여러 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붙여놓고 전압만 걸어주면 한쪽에는 바닥에 붙여놓으면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나 이런 철판에 해놓으면 철판은 주위가 상온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위에 얘를 쫙 이렇게 배열한 상태에서 저 흘려주면 차가운 냉 베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발판 올렸을 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형 자기 화장품 냉장고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차 안에서 10V니까 이게 12V로 맞춰져 있는 게 자동차에서 쓰는 어떤 용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써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영하 40도 이래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너무 전류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냉각시키는데 한 10도만 낮춰줘도 그리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항상 온도를 똑같이 세팅한다 그러면 주위 온도를 재고 그 온도에 따라서 온도차를 적절히 그때그때 계산해서 맞춰주면 항상 0도를 맞춰준다거나 항상 4도를 맞춰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음료수를 더 만들어서 얹어놓으면 항상 시원한 정도로 주위가 더우면 좀 저런 많이 걸어져서 한 4도를 맞춰주고 주위가 추우면 전기 안 쓰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해보면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각각 그런 특성을 가지는 재료가 자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자연을 특성을 딱 살려가지고 이런 걸 소재를 딱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이제 이런 재료, 이런 베이스로 어떤 것이 소자가 되고 하는 걸 많이 아는 게 센서도 그렇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찾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서 우리가 서머일렉트릭 효과라고 합니다. 서머일렉트릭 열전 현상. 서머일렉트릭. 서머가 열이고 일렉트릭이 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머일렉트릭인데 이런 요거는 조금 틀리지만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 교재에는 잘 많이 안 다루고 있어서 달았는데 열이 전도되는 현상은 전기가 전도되는 현상은 전자나 전하에서 열을 전자나 전하에서 전기를 흘려주죠. 그죠? 근데 이 전하가 지나갈 때 운동 에너지인데 이 운동 에너지가 간다는 얘기는 열 에너지도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온도가 높다 낮다는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 고체 원자의 운동 에너지 이런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온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전도라는 것은 전하가 이동하는 거에 더해서 결정이 떨리는 것도 온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이동이라 생각해보면 금속이 열전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그래서 금속은 열전도도 잘 시키고, 전기전도 잘 시키고, 걔가 열도 잘 전달시키기 때문에 금속은 대부분 열전도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냄비를 만들 때, 냄비 손잡이를 금속 만들진 않죠. 거기에는 전해체를 놔두죠. 그죠? 전해체를 놔두는데, 그 전해체를 놔둘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돌 같은 게 일전을 또 잘 시키거든요. 그게 왜냐면 딱딱한 결정 구조가 되면 떨림이 규칙적인 떨림은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열전도는 결정의 떨림이 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열전도는 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전자 재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재료를 딱 보면 그 안에 그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라는 게 어떻게 떨림을 잘 전달되는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쓰는 이 강의실에 책상 배열 있죠. 배열을 만약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러면 이게 삐뚤삐뚤 막 뒤로 앉아있는 학생들도 막 이래요. 그러면 막 이 의자가 이 책상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진짜 마음껏 배열시키자. 랜덤하게 해놨어요. 랜덤하게 해놓고 수업 띵 울렸을 때 여러분 쫙 몰려 들어와서 앉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하고 이게 랜덤하게 되는 경우하고 어느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된 책상 의자에 앉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아니면 랜덤하게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상태에서 책상과 의자에 따랐을 때 그게 앉는 시간이 더 걸리겠어요? 랜덤하고 딱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명동에서 그런 그 사람들이 지나는데 줄 지어서 가면 다 줄 지어서 척척척 가면 이게 빨리 가겠어요, 느리게 가겠어요? 결국 빨리 가거든요. 왜냐하면 척척척척 저기 다 가니까 구급차가 와도 빈쪽이 쫙쫙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게 보면 이게 가다가 막 랜덤가 있으면 가다가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스캐터링도 하기 때문에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전도라 그랬을 때 전자 이동과 또 결정의 떨림이라 그랬을 때 떨리는 것도 사실 이런 규칙적 배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서 싱글 크리스탈이라는 걸 만들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싱글 크리스탈은 단결정인데 모든 원자 배열이 큰 스케일에서도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이 방향으로 쫙 정렬되어 있으면 다 정렬되어 있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노력을 했는데 같은 재료라도 이거를 속에 랜덤하게 막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이게 큰 스케일에 잘 정렬되어 있는 거하고 정기적 특성이 열전 특성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옛날 대장장이 있죠, 그죠? 이 철을 이렇게 온도를 올려 가열시켰다 얼굴에 달궈진 상태에서 망치로 막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성기 휘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에 확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봤죠, 그죠? 물에 확 집어넣고,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냉각시키기도 하고. 그게 막 온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게 커서 원자들 떨림이 있어서 원자 구조가 막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결정 구조가. 그런 상황에서 찬물에 확 넣어버리면 그 모양 자체가 갑자기 확 굳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게임할 때 여러분 마음껏 노세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얼음 그럼 서 있으면 그 구조가 잘 정렬되어 있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 한 5분간 쉬세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봐서 자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 되면 각자 랜덤한 상태에서 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담금질이라 그러는 우리 그런 구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데 해놓고 딱 그대로 퀸칭 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모양을 해주는 거고 뜨임질이라 그러는 그런 부분은 이걸 천천히 낮춰서 자, 이제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을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5분 대충 맞춰가지고 각자 좀 빨리 가는 친구도 있고 느려 가는 친구도 있지만 각자 자리 찾아가서 다 앉았는 거 보고 하는 게 바로 천천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거를 할 때 이 결정에 대해서 그래도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조금 얘기를 할까 하거든요. 예, 1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1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